진료실에서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부모님의 뇌졸중이 있었으면 나도 위험할까요?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경과에서 근무 중인 배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경과에서 근무 중인 허준영이라고 합니다.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많이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졸중에서도 어떤 유전과 관련된 이슈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진료실에서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부모님의 뇌졸중이 있었으면 나도 위험할까요? 이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이 뇌졸중이 양쪽이 다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40% 정도 더 뇌졸중의 위험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병이냐 뇌졸중이? 라고 했을 때는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뇌졸중은 이제 생활습관병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 식습관이라든가 생활습관은 당연히 부모님한테 배운 거다 보니까 부모님을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활습관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뇌졸중에 걸리셨으면 저도 이제 비슷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럼 이건 유전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떤 생활습관이 비슷한 것 뿐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반은 틀리다라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위험 요소로 인해서 생기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고지혈증이라든가 심장질환, 뭐 부정맥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뇌졸중이 생기는 건데 각각의 질병은 또 유전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유전병인 경우에는 가족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고혈압을 앓는다든가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지혈증이 갑자기 생긴다든가 심지어 기름증을 먹지 않아도요. 이런 질병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유전병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아주 희귀하지만은 완전히 유전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뇌졸중도 있긴 합니다. 뭐 카다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모야모야병 이런 것들도 완전히 혈관 자체에 작용하는 뇌혈관 자체가 좁아지는 그런 유전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유전병이 뇌졸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완전히 유전병이라고 볼 수 있는 카다실 병이 있잖아요. 이 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임상 증상을 갖고 있죠, 교수님? 카다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련의 유전자 변화로 인해서 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뭐 뇌 혈관에 이상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뇌가 어떻게 된다라는 건데요. 특징적인 임상 양상으로는 반복적인 뇌졸중, 우리가 예방을 잘 하려고 하더라도 조금 예방이 잘 안 된다라던가 혹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도 뇌경색이 반복적으로 온다라던가 혹은 이런 것들이 뭐 쌓이면서 우리가 인지기능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치매가 가족력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카다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가 사실 편두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이런 편두통이 있다고 다 이런 뭐 뇌졸중과 관련 있는 건 아닌데 특징적인 그런 두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 환자분들마다 차이가 워낙 커서 증상이 있는데 나도 어떤 유전성 뇌졸중인 거 아니야? 라는 거를 굳이 미리 의심해 볼 필요는 없는데 이런 유전자가 확인이 된다라면은 그런 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다른 관리가 필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진료 현장에서 이런 뇌졸중 가족력, 즉 부모님이 뇌졸중이 있었고 자식들도 뇌졸중이 있는 그런 건 좀 자주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기억나는 케이스나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 부모님께서 뇌졸중을 되게 젊은 나이에 겪으셨대요. 40대 중반에. 그 뇌경색 앓으셨던 제가 영상을 쭉 다 봤거든요. 근데 아주 이상한 뇌경색은 아니었어요. 완전 유전병인 그런 뇌경색은 왜 영상 보면 딱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뇌경색이었는데 40대 중반에 오셔서 제 친구도 걱정돼서 MRI를 찍어봤는데 뭐 무증상이었지만 뇌경색이 이미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혈관들에 마른 친구인데도 혈관의 이제 벽에 보면은 이렇게 동맥경화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유전자 검사 사실 이제 하진 않았는데요. 위험 요소들이 있지 않았나 싶고 그때 제가 이제 검사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40대 미만의 그 뇌경색 환자들에서 엄청 많았고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고지혈증, 지방 대사에 문제가 있었고 그런 비율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20% 30%까지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일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라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이 뇌졸중이 있었다면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이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1차 예방이라고 하죠.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다음에 위험한지 여부를 좀 미리미리 증상이 없어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조 증상이 있지 않나라고 다들 좀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조 증상이 있나요? 전조 증상은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약간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미리미리 한번 검진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그래서 그냥 머리 MRI나 뭐 MRA, CT 이런 혈관을 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거 말고선도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거 건강검진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뇌졸중이 없는 가족에 비해서 좀 더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30만 넘어도 그 건강검진하면 고지혈증 조금씩 나오시거든요. 저도 좀 나오는데 그러면 그쵸 나오시죠.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아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니까 일단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족분들 중에서 뇌졸중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좀 더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건강 검진하면은 왜 조금씩 이상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고지혈증이라든가 BMI가 뭐 경계 정도.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경계가 아니라 조금 넘었는데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특히나 검진에서 뭐가 나오면은 정말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뵀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30대이시고 심지어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셨어요. 여성분이시고 그분이 딱 봤을 때는 뇌경색이 일어날 그런 환자분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이제 뇌경색이 오셔서 발생해서 이제 저한테 오신 겁니다. 그 환자분한테 여쭤봤더니 사실은 우리 병원에서 하는 건강검진에서 배종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검사에서 고지혈증이 살짝 나온 겁니다. 근데 그냥 뭐 다 그럴 수 있고 옆에 선생님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근데 이제 이상해가지고 제가 사실 최근 연구를 하나 한 거에서는 이렇게 40대 전후에 뇌경색이 발생한 젊은 환자들 유전자 검사를 쭉 다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유전자 검사에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그 고지혈증 대사하는데 유전자 변이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유전 변이 같은 것들이 아주 유전자 질환이다라고 말할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약간 미미한 변화인데 그런 게 있으면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미미한 어떤 임상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은 약간의 그런 위험도가 높아지는 유전자 변이들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 소견이 나오면은 꼭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결국 그런 진단을 위해서든 뭐 나중에 관리를 위해서든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까요? 그쵸.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쉽게 딱 답변 드리기는 어렵기는 한데 유전자 검사가 어쨌든 간에 저는 도움이 조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요즘 들어서 특히나 하고 있습니다. 뭐 40대 미만에서 이제 뇌경색 환자분들 오신 분들 그냥 쭉 다 검사를 그냥 해봤거든요. 홀지놈 시퀀싱이라고 이제 한 사람을 구성하는 전체 유전자를 다 검사를 해봤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80%에서나 뭔가 임상적으로 쓸모있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냥 단순히 뭐 유전병 때문에 뭐 뇌경색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밝혀진 바지만은 아시다시피 혈전 약들도 이 사람의 유전형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약이 있고 안 맞는 약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유전형을 보고 약을 쓴 환자들이 나중에 더 재발도 안 하더라 이런 연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본인한테 약물이 맞는지 여부를 보는 부분도 확실히 도움이 될 거고요. 특히나 현재는 약 쓰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때 약을 뭐 특히나 고지혈증이나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미리 좀 유전형을 보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주 심각한 유전병은 아니지만 미미하게 위험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나면은 좀 더 예방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지혈증이 위험한 그런 유전형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젊었을 때부터 좀 더 빨리 고지혈증 약을 미리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혈관 상태를 좀 개선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본인의 이제 자녀분들도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은 대처를 빨리 할 수도 있고 검사 같은 것도 좀 더 젊은 나이부터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런 전체 연기 서열을 그럼 받으면 좋은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직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서 미국에서만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사이트 들어가서 주문할 수 있기는 한데 이런 좀 아직은 충분히 검증된 기술은 아니라서 제가 함부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특히나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조금 있습니다.
오늘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가족분들께서 이제 뭐 뇌졸중이 있다든가 하면은 이게 유전이 되는 질병인 건지 위험한 건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히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대한뇌졸중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